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주가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벌써 이제 60만 원 근처까지 최근에 달성을 했고, 자, 이후에 이제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노조의 로봇 도입 반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단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에서, 자, 앞으로도 계속 흘러내릴지 아니면 이제 또 조만간 반등하면서 지금 잠깐 쉬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좀 봐야 될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완전히 뚜렷한 스탠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지션에 변화 없고요. 개인은 계속해서 무지막지하게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잔고율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0.79% 기록 중이고요. 과거 대비 이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안정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은 없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비중 한 자릿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의 5%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차잔고 일단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고점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매매 비중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할 건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매매 비중을 좀 계속해서 유의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 같이 올라주게 된다면 상방을 좀 제한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103조, 117조, 140조, 160조 돌파. 자, 170, 180조, 그리고 올해는 190조 대까지 거의 매년 10조 단위씩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엔 200조 돌파할 전망입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조 3천, 6조 대, 자, 9조, 15조. 다만 재작년부터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14조, 12조까지 떨어졌죠. 거기다 이제 관세 이슈까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관세 이슈가 해결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업황적으로 로봇 도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면서 실적도 같이 이제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13조, 14조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올라가줄 전망이고요. 자,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실적의 변동이 거의 횡보 또는 하락 이런 느낌으로 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우상향으로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큰 재료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상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3조 5천에서 2조 5천으로 좀 크게 눌렸습니다. 이제 4분기부터 그 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2조 8천에서 2조 6천 거의 비슷한 수치까지 이제 도달했고요. 자, 1분기에는 3조 6천에서 3조대로 이제 또 눌려갑니다. 다만 이제 2분기에는 3조 6천에서 3조 6천. 자, 횡보까지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까지는 사실 이제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고, 하반기부터 이제 전년 대비 확실히 좀 올라가는 구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도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하반기를 좀 더 기대를 해보자. 자,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170에서 80대, 최근에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170대, 그리고 향후에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부채 부담은 있습니다. 자, 이어서 RO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왔고 13까지 기록. 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씩 내려오면서 9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 좀 비슷한 수치. 최근에는 거의 9에서 좀 안착한 모습입니다. 9에서 10 사이. 나쁘지는 않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EPS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저점 다시 한번 반등. 자, 내년부터 또 계속해서 내년에도 기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배당금이 중요하겠죠. 이제 배당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일단 현대차 올해 배당금 12,206원, 전년 대비 살짝 올라간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2.4%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당은 반토막도 더 났죠. 자, 2.4%. 다만 이제 배당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선주를 많이 사죠. 그래서 우 쪽도 한번 보시게 되면 현대차 우는 마찬가지 현재 종가 기준으로 4.34%, EUB 4.25%, 사무비는 4.48%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당 메리트는 사무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비로 사는 게 가장 현명하긴 한데 본인이 이 종목을 좀 많이 살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래량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낮아도 우로 가는 게 맞죠. 현대차 우로 가는 게 낫고 지금은 EUB는 메리트가 좀 약간 좀 아쉽지 않나. 자, 가장 배당이 낮습니다. 물론 현재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 사무비 추천 많이 살 거면 우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1.61배, PBR은 1.07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일단은 지금 여전히 저평가는 맞아요.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흘러내렸기 때문에 거의 10만 원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은 약간 싼 구간, 살짝 싼 구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저평가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제 대부분 로봇 관련 얘기가 많을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현대차 그룹의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가치가 130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달 초 CES 2026에서 선보인 이 아틀라스를 비롯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성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 가능 인구 감소가 다가오는 현재 상황에서 로봇이 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에 더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이에 따라서 29년도부터는 이제 현대차가 자체 공장 외 고객사를 확보해 1조 원의 로봇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제조 원가 내 인건비 비중은 7에서 8% 정도인데 28년 이후 휴머노이드 로봇 배치 속도에 따라 매해 1%포인트 수준의 원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상당히 이제 실적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이런 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는 완성차 레거시 업체들 중에서 피지컬 AI로의 전환이 가장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도 또 이제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로보택시를 이제 상용화를 시작으로 해서 2026년은 그러니까 올해는 피지컬 AI 서비스가 개화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실적이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을 미룰 정도로 나쁘지 않다면 성장성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되겠으며, 이 현대차는 영업 흐름, 이제 현금 흐름 내에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또한 인도 공장을 상장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자,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게 되겠죠. 이제 노조 불확실성. 자, 다만 이제 최근 현대차 노조가 로봇 사업 등에 공개 반발하고 나선 건 변수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노조가 공개 성명서를 낸 22일엔 현대차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금속 노조 현대차 지부는 전날 소식지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 자,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해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제 노조의 입장인 거고, 한편 업계는 아틀라스 한 대의 가격을 약 2억 원, 연간 유지 비용을 1,4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가 어떤 거냐? 자, 현대차 생산직의 이 평균 연봉을 감안해 봤을 때 2년 이내, 자, 2년이면 그냥 투자비가 회수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절약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도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물론 이제 생계가 걸려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는데, 어쨌든 기업이 크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감수를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로봇이 들어와서 이제 대체를 해야지 기업도 클 수가 있고 이 산업도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어쨌든 이런 이윤 관련해서 좀 대치가 지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현대차는 25년에서 27년 실적에 대해서 3년간 4조 원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통주와 우선주의 이 주가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우선주에 대한 자사주 매입 비율을 높일 계획이며, 보통주가 이제 최근에 급등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선주와의 괴리율이 40%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대차 뭐 한 4달 되네? 4달 만에 지금 30만 원 올랐어요. 근데 30만도 더 올랐었죠. 여기까지 치면 40만 원 올랐는데,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원,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이렇게 올랐어요. 10만 원대. 그렇기 때문에 괴리율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이제
자사주 관련해서는 이제 우선주 쪽으로 조금 더 비율을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노조 이슈 제외하면은 뭐 굉장히 업황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실적으로도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굉장히 호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뭐 여전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메리트가 막 엄청 크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0만 원 찍었을 때는 사실 여기서는 들어가는 구간은 아니고 이제 다시 한번 10만 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막차 느낌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게 떨어지는 칼날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는 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권장드리지 않고 조금 지켜보세요. 이제 반응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슈 체크, 노조 이슈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서 그 이슈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하시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들어가시면 훨씬 더 현명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신규 진입 입장에서는 한 그래도 40만 원 초중반 대까지 떨어주면 좋지 않을까. 보유자분들에게는 뭐 기분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신규 관점에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신규에서는 한 40만 원 초중반 대까지 떨어진다면 땡큐. 굉장히 또 좋은 자리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자리 다시 한번. 자, 지금도 뭐 나쁘진 않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하락이 멈추는 것을 반등하는 것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진입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보유자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일단은 최근에 신고가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됩니다. 표시가 힘들고 77만원 따로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77만원까지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한 돌파할 때 있죠. 한 60만원 여기 돌파할 때부터는 슬슬 팔아 나가시면 됩니다. 뭐 지금은 익절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다가 60 터치하면 그때부터 슬슬 익절 시작. 최종으로는 77만원까지 자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잘 팔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향후의 전망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노조가 끌어내리고는 있어요.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뭐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어쨌든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바뀔 방향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에는 현대차는 주가는 전고점 돌파하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은 건 맞지만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귀족 노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시달렸잖아요. 과거부터.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업 입장, 주식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어쨌든 다 대부분 좀 교체가 되는 게 맞다. 로봇 쪽으로 이제 산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당장의 불확실성은 지금 뭐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는 전혀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 관련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뭐 딱히 대응할 건 없어요. 만약 여기서 더 빠진다면 이제 살짝 물 타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에서는 아직은 물 탈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실폭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40만 원 막 계속해서 여러분들 손실폭이 10%에서 20%까지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때는 이제 좀 물 타야겠지만 아직은 물 탈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